안녕하세요. TV 프로그램에 의해 역사 드라마의 발전 과정 및 기능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8학번 장재희 장혜원입니다. 목차는 서론, 본론 1, 본론 2, 결론, 마지막 참고문헌 표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방송계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역사 드라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소재는 물론 등장인물과 내용까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역사 드라마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역사에 대한 인식 역시 꽤나 오래전부터 중요시되어 왔는데 우리는 그 증거를 교육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한국사 과목이 필수가 되었고 요즘은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공공기관 지원 시 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날로 증진시켜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선 교육 현장에서 역사 드라마를 역사 교육에 활용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촉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사실과 드라마라는 허구가 결합되어 나타난 장르 특성상 어느 정도의 각색과 과장이 삽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잘못된 역사상을 남길 소지가 있어 오래전부터 역사 드라마의 왜곡 논란은 끊이지 않고 존재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발표를 통해 역사 드라마의 발전 과정 및 장르의 시대별 흐름과 양상을 파악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통해 앞으로 한국의 역사 드라마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본론 1 역사 드라마의 정의와 발전 과정입니다. 역사 드라마란 흔히 사극이라고 불리는 장르입니다. 사극이란 역사 혹은 역사의 인물을 소재로 한 극의 일종으로 연극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역사 드라마라고 해서 꼭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했던 초창기에는 역사적 사실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많았지만 시대가 달라지면서 사실을 기반으로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드라마나 역사적 배경만을 따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퓨전사극도 많아졌습니다. 최초의 텔레비전 사극은 1964년 KBS가 방송한 김재현 PD 연출의 국토 만리입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드라마의 발전 과정을 알아보려면 역사 드라마의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로는 MBC가 개국한 시점을 기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의 한국 사극은 KBS, TBS, MBC 등 방송 3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1일극, 단막극, 주간극 등 다양한 형태로 사극을 선보였고 민간에서 사사로이 기록한 역사인 야사 등이 위주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체 드라마에서 역사 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72년 10월 유신 정권 이후로 박정희 정권이 주체적 민족사관을 계도하는 역사 드라마 제작을 강요하면서 역사 드라마가 주간 연속극에서 1일 연속극으로 바뀌었고 드라마 경쟁의 중요 장르로 부상했습니다. 그 뒤로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공영방송 체제가 본격화되었고 야사보다는 기록적 역사를 통해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가 새로운 역사 드라마의 흐름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점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및 6.29 민주화선언이 이루어진 이후입니다. 이로 인해 1990년대 한국 사회는 민주화의 물결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는 방송계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제정했던 언론기본법 등 독재정권에서의 언론 탄압 및 규제가 급격히 완화되면서 1990년대에 오렌지족, 야타족 등이 등장하고 아이돌 음악 및 힙합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역사 드라마는 역대 최소 2편만 제작될 정도로 외면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흔히 퓨전 사극이 유행했고 그 유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본론 2에서는 역사 드라마의 순기능 및 역기능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TV 역사 드라마 콘텐츠는 경제적 효과라는 순기능을 가집니다. 실제로 그동안 국내 방송에서 제작된 역사 드라마 가운데 일부는 드라마 촬영용 세트 등이 관광지로 활용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스토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명 배우 등의 요소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고, 따라서 관객들이 드라마 속 촬영지를 간접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촬영지 현지 관광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두 번째, 역사 드라마의 순기능은 역사 교육에서의 역사 드라마 활용 가능성입니다. TV 역사 드라마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 촉발을 위해 TV 역사 드라마를 교육 현장에 활용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드라마를 역사 교육에 활용할 경우, 첫째, 역사적 사실과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 교육의 핵심 과제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역사적 내용의 기본적인 요소인 인물과 사건, 원인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역사학습에서 역사적 사실을 맥락에 맞게 이해하거나 해석하고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기본이 되는 사실들을 인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역사 드라마를 통한 전달은 1차 사료에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 단조로운 관점으로 제시되는 정보들에 비해 한 장면 속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담아 표현할 수 있고, 또한 막연한 역사 개념에 대해 기본적인 이미지를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개별 사실의 연관성을 추리하는 데 좀 더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둘째, 역사적 시간성의 이해입니다. 역사적 시간성의 이해는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역사적 시간을 명확히 알고 구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의 계열성을 분명히 하고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인데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이해하는 것은 역사 드라마의 서사 구조, 즉 내러티브와 관련이 깊으며, 따라서 서사 구조를 갖춘 드라마는 사건의 발생과 시간의 계열성을 보여주면서 학습자가 역사적 사건을 연대순으로 이해하며 시간의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맥락과 상황의 이해입니다. 역사 드라마는 개별 사실과 인물의 성향, 의도를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건들을 구조화하여 전체적 상황과 맥락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난 후 인물의 행위와 배경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연관지어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이입과 상상적 이해입니다. 이는 역사 드라마가 갖는 역사 교육적 효과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역사 드라마는 문자로 기록된 자료보다 더욱 풍부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대 역사 인물의 감정, 경험, 성향 및 그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를 보면서 과거 인물의 삶과 그 인물의 성향을 공감하며 역사적 상황에 있는 인물과 나를 동일시하여 역사 상황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역사적 자료에 빠져 있거나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않는 의미를 파악하는 상상적 이해 역시 가능합니다. 역사 자료는 완전하지 못하거나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자료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는 역사적 사건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사이의 관계를 상상적으로 추론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는 역사적 상상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판적 이해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가 역사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적 해석은 연구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잠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역사 재현 역시 작가나 제작자의 의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판적 역사 이해가 요구됩니다. 또한 역사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텍스트를 제시하여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텍스트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는 방식을 체득하는 것인데요. 이때 역사 드라마는 비판적인 텍스트 읽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역사 드라마는 역사 교과서와 같은 권위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자료로서 항상 비판을 받는 데 열려 있습니다. 즉, 극의 구조나 등장인물의 성향, 사건의 정당성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가능합니다.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드라마에서 묘사한 내용이 역사적 자료로서 객관적인지 교과서와 비교해 볼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역사 드라마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역사 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 왜곡 드라마의 생산입니다. 역사 드라마는 역사 왜곡으로 인해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것은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따라서 더욱 몰입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잘못된 역사로 드라마를 제작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된 드라마에는 기왕후, 철인왕후, 조선 구마사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에 대한 인식 후퇴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길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교과서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하지만 역사 드라마에서는 드라마의 재미, 시청자들의 흥미, 경제적 효과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각색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역사를 역사 자체만이 아닌 흥미거리로 대하게 되고 따라서 많은 드라마에서 역사적 사실 그 자체보다는 배경만을 빌려오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컨텐츠 수용자들만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도 픽션을 가미하지 않으면 시청자들을 끌어모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아예 배제할 수도 없고 따라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그 경계를 잘 지켜 역사가 단순히 흥미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은 특정 사실, 인물, 국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제고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을 선하게 묘사하는 것은 대부분의 작가들의 인물 설정 방법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란 자고로 드라마의 큰 뼈대가 되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이고 따라서 시청자들은 주인공에게 공감하게 되고 몰입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선한 인물이 아닌 악역이더라도 작가는 주인공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인물들에게 부여하게 되고 허구적 이야기라면 악역을 딱한 사연을 가진 불쌍한 인물, 사회구조적 시스템에 희생된 인물로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사실이나 인물 국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사 드라마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사 드라마의 지역 특화 및 경제 효과 측면입니다. 드라마와 영화 산업의 성장에 따라 제작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촬영지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경쟁은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 드라마의 활용이 영화나 드라마 세트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하나의 지역 특화 산업으로서 지역 경제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역사 드라마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 산업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철저한 사전 기획을 통해 주변 관광, 접근성, 문화적 특징 등 독특하고 탁월한 지역을 선정해 촬영지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체계적인 마케팅 노력을 통해 촬영지 홍보, 이벤트 개최 등 각각 마케팅 채널들을 활용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광 테마의 발굴입니다. 촬영지를 단순히 구경하는 곳이 아닌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확장성 있는 의미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세부적인 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을 체험하도록 하거나 촬영 장소마다 스토리를 부여함으로써 관광을 하는 동안 영화나 드라마에서 느낀 대로 감정이입을 통해 더욱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전 준비와 치밀한 계획을 통해 역사 드라마가 활용된다면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는 효과적인 지방산업의 성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교육에서 역사 드라마 활용상의 유의점 측면입니다. 역사 드라마는 역사라는 사실과 드라마라는 허구가 결합되어 나타난 장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역사 드라마는 사실을 중시하는 역사인가 허구로 만들어진 드라마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문적인 역사학자들은
이 같은 역사 드라마를 제작하는 작가와 제작자가 역사의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이들에 의해 재현되는 과거는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사극은 문학이지 역사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실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문제점이 더욱 크게 부각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드라마를 역사 수업에 활용하는 데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드라마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락성과 흥미 위주의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는 드라마를 활용할 때는 역사적 사실과 오류들을 잘 구분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역사 교재 또는 부교재로 드라마를 선정할 때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것을 고르고 지나치게 허구적인 내용이 많은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시기 및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학습을 미리 함으로써 드라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밖에도 제작사 역시 아무리 잘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하더라도 역사 왜곡이라는 논쟁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된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등을 창작 단계에서부터 고심하고 수용자들의 반응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파급 효과까지 역사 드라마를 둘러싼 질문들에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드라마의 시대별 발전 과정과 순기능 및 역기능, 그리고 앞으로 역사 드라마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한류와 케이팝의 영향으로 역사 드라마를 포함한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드라마는 드라마 촬영용 세트로 이용한 장소가 관광지로 활용되는 등 지역 경제에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역사 교육 현장에 활용하기 좋은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허구가 결합되어 나타난 장르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역사상을 남길 소지가 있어 항상 논란을 빚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 드라마를 수업에 활용할 경우 오락성과 흥미 위주의 요소들을 역사적 사실과 잘 구분해내고 제작자들 역시 창작 단계에서부터 파급 효과를 고려하는 등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세계적 위치가 상승할수록 역사 드라마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학습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많은 드라마 장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오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경계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문헌 표기하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8학번 장재희 장혜원이었습니다.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